반갑습니다. 차명석입니다. 삼성전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 신고가 좀 갱신이 됐어요. 다시 한번 좀 축하드리고, 아쉽게도 이런 신고가 위치에서도 개인들은 최근 4일 동안 하루 빼고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전히 강한 종목이에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최근에 못 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노조 문제도 좀 해결이 됐죠. 오늘 이제 요일수가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찬성이 73%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노조에 대한 노이즈는 이제 해소가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고, 이제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장에서 마이크론 어마어마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장 본장이 시작이 안 되는데, 자, 프리마켓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올라가지고 있죠. 또 신고가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요겁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목표 주가 상향이 된 것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요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UBS 증권에서 나온 거죠. 노무라 증권이 아니라, 요게 이제 UBS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뭐 영문으로 돼 있어서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딱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15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P죠. P가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제 PR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했을 때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근데 마이크론은 이제 15배까지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결국 마이크론은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밑에 있는 기업입니다. 후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무려 멀티플을 15배 준다라는 게 엄청나게 고평가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최대 10배밖에 지금 안 주고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앞으로 10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여전히 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슬슬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난다. 이런 거 지금 당장 흔들리시면서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사이클이 언제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전히 엔비디아 계속해서 투자한다 그러죠. 투자한다라는 거는 반도체가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로 인해 삼성전자의 매출이 늘어난다. 이 논리가 계속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삼성전자가 어디에서 고점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단지 매달 며칠입니다. 매달 며칠 40만 원에서 모두 매도하세요. 이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공유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왔으면은 삼성전자가 고점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겠죠. 오늘 그 기준을 제가 한번 제시해 드려 볼 테니까 내용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촬영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뒤에서 도움됐다 판단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창 신고가 갱신해 줬는데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댓글창 매도 금지라고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축제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전히 갈 길 먼입니다.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 댓글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강하게 흐름이 좋아지다가 갑자기 꺾인 구간 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오늘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갑자기 초과이익 배분해법. 반도체가 이제는 나라 근간을 이끌어주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초과이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분배가 돼야 된다. 이런 발언이 좀 있었어요. 이게 진짜는 아니든 이제 상관이 없고, 요 발언으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하락폭이 발생을 했죠.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좀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ETF가 상장을 했어요. ETF가 상장을 했다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여기에 소위 말해 이제 단타 개미들, 혹은 단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몰렸고, 그로 인해 소위 말해 수급이 쓱 빠져나가는 현상이 좀 일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노동부 장관의 발언 플러스 자금 이탈, 요걸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이렇게 좀 하락폭이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시장 나스닥은 여전히 강하고요. 반도체 지수 역시 플러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 대한 이슈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순전히 약간의 좀 해프닝으로 빠져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제 오랜만에 프로그램 수급이 좀 돌아왔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빠졌을 때 하이닉스도 이제 동일하게 하락을 해줬어요. 동일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만의 하락은 아니었고 방금 보여드렸던 이 뉴스로 인해서 일종의 좀 해프닝으로 빠졌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어떤 삼성전자의 상방 흐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지속적인 악재로서 작용하진 않아요. 단순 해프닝, 오늘 하루 만의 노이즈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이거거든요. 마이크론.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 상향. 물론 이제 1,600불 가량을 제시했는데, 자, 지금 현재 마이크론의 가격이요. 한 937불 정도 되네요. 대략 상방으로 한 80% 정도 열려 있는 건데, 자, 포인트가 요겁니다. 아까 제가 UBS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보여드렸죠? 요거예요, 요거. 자, 멀티플을 15배까지 준다라고 해요. 자, 이 말이 사실상 이제 PR 얘기 나오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요걸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이제 미래에셋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고 내년에 영업이익을 한 500조까지도 본다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시가총액이 한 1800조 정도 되네요. 이제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한 1700조로 봤는데 자, 이거를요. 자,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50조 정도 보고 있죠. 350조에서 한 400조 정도 보고 있는데 자, 현재 시가총액이 1800조예요. 1800조를 350조로 나눠볼게요. 대략 숫자가 5.14 나오죠. 이제 요게 PR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현재 시가총액 1800조를 자, 매년 350조씩 벌었을 때, 자, 5년 하고도 한 2달 정도 더 벌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되는 게 이제 PR의 개념인 건데, 자, 아까 마이크론은 15배 준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은 마이크론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삼성전자는 앞으로 200%더 갈 수 있다는 논리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 그거를 무시하더라도 그래도 삼성전자가 10배까지 우리가 봐줄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적용하면 자, 상방으로 열려 있는 구간이 어때요? 자, 여전히 100%는 더 갈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출이 잘 나와서 가는 것도 맞지만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라면은 아, 이래서 목표 주가 계속 상향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정이 있죠. 결국 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자, 미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끌어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자, 이게 실제로 달성될지는 사실상 미지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 증권사 보고서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예요? 자, 매 분기마다 나오는 삼성전자의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이때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영업이익의 질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자, 매출이 증가는 했지만 자, 1분기 대비 자, 2분기의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면요. 자,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시장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 대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뉴스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숫자를 보고 우리가 고민하시고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주가가 뛰는데 이례적 고환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증시가 좋으면 이제 환율이 안정져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외국인들의 이탈이 나올 수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또 수급이 안 좋죠. 자, 여기서 제가 현재 상황을 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요. 바로 요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게 실제로 오늘 나왔던 기사거든요. 어제 나왔던 건데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13일째 팔고 있었고, 자, 이번 달, 5월 달에만 40조를 매도했다라고 해요. 사실 연초 대비, 1월 달 대비, 야,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올해 들어서만 100조 원을 넘게 외국인들이 순수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의 외국인 보유 비중을 보게 되면요. 자, 연초에 36%였어요. 근데 지금은 39%가 됐어요. 이거 참 신기한 현상 아닌가요? 외국인들은 연초 대비 100조 이상의 매도를 진행했는데 오히려 비중이 늘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급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신흥국이죠. 신흥국 시장입니다, 아직.
그리고 이제 선진국 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모건 스탠리 선진국 시장에 편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신흥국이라는 건 선진국 시장에 비해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선진국에 투자금의 10%의 비중을 담는다라면 신흥국에는 대략 한 5% 정도만 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비중이 계속해서 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매크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환율 얘기 나왔었잖아요. 자, 환율도요, 결국에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환율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 자, 원래대로라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환율로 인해서 이제 손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사실 일반적인 사례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빠져나감으로써 그러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들이 나가는 거는 우리가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앞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 파악의 기준점은 바로 요거예요. 자, 엔비디아 같은 회사 계속해서 AI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자, 거품입니다. 자, 앞으로 주가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결국엔 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자, 메타라든지 혹은 이제 아마존 같은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이 꾸준하게 투자를 하느냐. 자, 이런 기업들도요, 매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자, IR을 하죠. 기업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 다음 분기 투자금에 대한 컨센서스도 발표를 해요. 자, 우리 얼마 정도 투자할 것 같아요 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투자가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혹은 이 투자가 살짝 꺾이는지 요거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여전히 2030년까지 투자가 지속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현재 기준이에요. 자, 2030년까지 무조건 4조 달러 투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자, 계속해서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에 대해 이제 취해만 있을 게 아니라 자, 지금 빅테크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출이 좀 어떻게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가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죠? 예,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창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 지금 파는 구간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 목표 주가 최고가 지금 59만 원. 자, 거의 웬만한 보고서들은 50만 원 이상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적정 주가 거의 이제 50만 원에 다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49만 원, 신한이 55만 원. 대신은 좀 짜게 줬네요. 45만 원, 하나가 39만 원. 최소 어찌됐건 40만 원에 다 가깝다라는 목표 주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삼성전자가 갈 길이 좀 멀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앞으로 뭐 어디까지 갑니다. 자, 매달 며칠 고점이니까 그날 파세요. 이거를 맞춰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는 이유, 과연 어디가 고점일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빅테크들의 투자 여부와 플러스 삼성전자 매출이 보여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외부적인 노이즈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자, 여기도 전쟁이 나올지 누가 알았나요? 자, 이때 AI 거품은 미국에서 나왔죠. 자, 이런 요소들은 앞으로 꾸준하게 나올 거지만, 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요? 그쵸,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된다. 자, 그런 공부는 제가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예요. 자,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현재 삼성전자가 어떤 상황이죠? 그쵸, 이제 노조 문제도 끝났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려고 해요. 자, HBM에 대한 대량 생산. 자, 평택 5공장에 160조를 투입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평택 공장에 설비를 늘리겠다. 근데 이 이유가 자, HBM을 생산하기 위해요. 이 말은 장비를 증설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셔야 되죠. 자, 160조에 어떤 장비를 사느냐에 따라서 이 장비를 만들어주는 기업은 앞으로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따라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반도체 장비주를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요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HBM4
다음 목표는 수율 개선이라고 해요. 자, 수율은 들어보셨죠? HBM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수율이 60%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6개가 양품이고 4개는 불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율이 올라갈수록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그리고 SK를 자, 점유율을 뺏어 오려면 이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자, 160조를 투입해서 물론 모두 다 이 HBM 장비를 사진 않겠지만 그 중에 꽤 큰 비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HBM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회사 바로 후공정 장비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예상 수익률 먼저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는 500% 이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느낌상 갑니다. 이건 아니겠죠? 왜 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말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소액은 한번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기존의 HBM을 테스트해주는 장비의 특징은요. 완성된 HBM에 대해서 자, 불량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불량이 나면 전량 폐기를 하는 방식이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HBM 특징이 뭐예요? 이 D램을요. 수직으로 12단까지 쌌죠. 현재는 HBM3이다 보니까 12단까지 쌌습니다. 추후에 HBM4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16단을 쌓아요. 자,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를 쌓는 과정에서 D램을 쌓는 과정에서 1단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의 현행 방식으로는 자, 이거를 불량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12단까지 최종적으로 완성된 HBM을 자, 테스트한다.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죠. 자, 1단에서 문제가 나는 걸 우리가 알았다라면 자, 굳이 자, 위에 양품을 계속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방식으로는 수율을 올리기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의 이 기업의 테스트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층, 2층 매 단을 쌓을 때마다 테스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3단 쌓는데 불량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요거 제거하고 양품 다시 설치하면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매 단마다 테스트를 해주는 방식이다 보니 자, 엄청난 수율의 증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 자, 하이닉스는 이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업계 1, 2등이 쓰고 있어요. 당연히 3등도 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렇게 됐을 때 HBM 3사가 모두 이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자, 매출 증가. 자, 당연히 주가도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최근에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져줬습니다. 중요한 건 추세가 전환됐다는 거예요. 하방 추세에서 상방으로 돌아갔죠. 자, 그렇다면 이 바닥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거래량의 주체가 누굴까요? 자, 바로 이들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여기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 대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물렸을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수익 구간 혹은 본절이 왔기 때문에 탈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종목의 재료, 이 종목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았다면 지금 매도할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라인 100% 정도 되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빠르면 다음 달 초에도 가능하겠죠. 이유는요. 자, 마이크론 퀄 테스트가 완료됐다는 기사만 나와도 이거 바로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다음 구간 역사적 신고가인 300%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사실 금방 갈 거예요. 자, 이유는 결국 재료예요. 앞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아셨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장비를 쓰고 있고 HBM4의 시대가 올수록 어때요? 자, 이 장비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기존의 HBM3는 12단 쌓았어요. 근데 HBM4는 16단 쌓아요. 자, 수위를 올리려면 이 장비가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마이크론까지 완벽하게 공수를 해준다라면 어떻게 돼요? 자, 모든 HBM3사가 이 장비를 쓰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독자분들 위해 준비한 만큼 정말 삼성전자 전량 매도하시고 진입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삼성전자 여전히 강하고요. 자, 최소한 2분기는 보셔라. 그리고 3분기도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하실 노이즈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역시도 주가가 올라갈 게 너무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 비중에 한 10%에서 20% 정도 담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최소 단기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자, 우리가 여름 휴가비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말 꼭 토익이라도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종목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3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안내 드릴 거고요.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 받아보신 분들, 제가 오늘 늦은 저녁까지 좀 안내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니까 먼저 보내주신 분들 먼저 안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내일 정규장 5월 28일이죠. 꼭 정규장에선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유는요, 차트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있으면 장대 양봉 터질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진입되나요? 여기서 봤는데요, 절대로 이 구간에서 진입이 안 됩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게 포인트죠. 그래야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최소 100%는 노려볼 수 있고,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은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 300% 이상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500%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자, 삼성전자가 작년 9월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때부터 올라갔던 퍼센테이지를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 거의 320% 정도 올랐네요. 정말 많이 갔죠.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자,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자, 이 ISC라는 종목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실제로 삼성전자가 갔던 시기로부터 올라간 퍼센테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무려 50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더 많이 간 것도 있어요. 요 HMX라는 종목은 무려 900%까지 갔어요. 자, 그만큼 자, 삼성전자 좋은 거 맞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소형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300% 활동화 이런 종목들은 최소 500%에서 많게는 900%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 이제는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시세의 초입에 있습니다. 당연히 500%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해당 종목 정말 소액 꼭 매수해 보시고요. 상단에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3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오늘 늦은 저녁까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 정리를 해보면 여전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역시도 자, 추가적인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는데 무려 100% 이상의 상방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마이크론에 줄 수 있는 PER을 15배까지 준다. 근데 현재 삼성전자의 26년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줄 수 있는 멀티플이 몇이었어요? 5였죠. 자, 삼성전자의 단순 논리로 10배만 적용을 해줘도 앞으로 삼성전자 상방으로 2배 100% 이상의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가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신흥국 시장이자 보니까 자, 비중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비중은 연초보다 커졌다. 이 말은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나도 급하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결국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지 자, 우리 삼성전자가 만들어주는 자, 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숫자로서 파악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고점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적인 부분들, 자, 뭐 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노이즈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버티려면은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끊임없이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자, 결국 노이즈는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다. 자, 월가 미국에서 경고했다라고 하죠. 자, 지금 당장 이 기사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무조건적으로 59만 원 갑니다. 이것도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삼성전자를 추적하면서 아, 고점에 대한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렇게 됐을 때 아, 이거는 문제없어. 단기적인 노이즈야 라고 판단되면 그냥 홀딩으로 쭉 가져가시면 되죠. 근데 슬슬 실제로 상승 탄력이 둔화되네 라고 판단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폭이 살짝 줄어드는, 탄력이 줄어드는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단순 기간 조정인지 아니면 진짜 매출이 줄면서 실제로 조정이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요청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영상 진짜 도움됐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창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매도 금지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